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김상훈 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다 광고 이야기이긴 한데 네. 어수장님이 하는 건 뭐 재밌는 광고겠지만 제 건 조금 섬뜩한 광고? 섬뜩해요? 뭐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뭐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네. 나보다 내가 더 내가 필요한 걸 검색한 네. 걸 어떻게 알지? 뭐 그런 네. 거 있죠. 예. 저는 검색 진짜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막 또 그런데도 또 정말 그때 뭐 검색했겠지. 텐트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텐트도 텐트도 아닌가? 그렇고 그 예전에 해외 여행 다닐 수 있을 때 네. 집에서 어디 휴가 때 뭐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간다고 통화로 가족하고 통화로 몇 곳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뭐 발리섬 혹은 뭐 후쿠오카 끊었지. 근데 그게 그 뜬다고? 다음부터 뜨는 거예요. 에이. 아니, 진짜라니까. 아 진짜요? 야 그럼 네, 진짜. 도청도 한단 말인가? 그래서 네. 이야. 사진을 먼저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경험인 건데 네. 띄워드리면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게 최근에 저를 괴롭히는 페북 광고입니다. 제가 김상훈 기자 페북에 저런 광고 떠요? 네, 와. 제가 네. 요즘 스니커 테크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나이키 스니커즈를 검색을 많이 하는데 너무 네. 많이 뜨더라고요. 아.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왜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김상훈 기자 좋아하는 게 딱 나오네요. 골프, 운동화. 제가 골프는 검색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검색을 따로 하진 않고 아하. 제 앱들이 좀 몇 개 있기는 해요. 예. 보니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섬뜩했는데 그래서 그 엊그제 구글이 발표를 한 게 이런 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고 하는 제도를 조금 확대 도입해서 네. 이런 맞춤형 광고 있잖아요. 느끼기에는 조금 섬뜩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에서 조금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좀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원래 그 지난해에 한번 발표를 하긴 했었어요. 저희가 그 웹브라우저라고 하죠. 컴퓨터를 쓸 때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검색을 하거나 사이트 방문을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에는 쿠키라고 하는 기록이 남는데 이게 일종의 이동 기록 같은 거죠. 이제 뭐 어디를 갔다, 뭐 어디를 갔다, 언제 몇 시에 갔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이트를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쿠키 정보를 나에게 전송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죠? 뜰 때가 예, 있어요. 예. 그 예스를 누르게 되면 저의 이동 기록이 그 사이트로 다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막겠다라는 얘기는 지난해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얘기를 한 건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그 제3자가 나의 정보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글이. 그 말은 네, 그동안에는 맞습니다. 정보가 접근이 가능했다. 내가 가능했죠. 뭘 검색하고 네. 내가 뭘 검색하고 내가 어떤 앱을 가지고 있고 무슨 내가 문자를 누구랑 보냈는지. 통화를 하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는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예. 검색을 했는데 네. 집에서 많이 썼겠죠. 주로 접속하는 데가 저 집에 있는 와이파이겠죠. 예. 이 검색을 막 하다가 이 스마트폰과 전혀 다른 기기에서 검색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저로 특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쓰고 말이에요? 있는 IP가 똑같으니까. 아. 네. 같은 와이파이를 쓰고 그럼 같은 맞습니다. IP를 쓰니까 그게 반복이 다른 되면 그 스마트 기기로 써도 같은 네. 사람으로 인식한다.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조합을 해보면 네. 이 사람이 쓰는 이 기기는 저 사람의 아이디로 접속을 하진 않았지만 저 사람이다 라고 특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이키 스니커즈 또 검색했나 보죠. 스니커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IP는 예. 특정할 수 있으니까 아. 이런 그 개인정보 유출 문제들이 많이 빈번하게 벌어져서 이런 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구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사실 되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궁금한 게 그런 구글이? 건데 예. 잠깐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예. 이게 저희가 구글 계정에 접속을 하게 되면 수집하는 행태 정보라는 거예요. 이 행태 정보는 나의 행태. 네, 나의 행태. 그렇죠. 네.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나의 이름, 나의 이메일, 예. 나의 전화번호, 나의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은 거기에 남을 수 있기는 한데 그런 그 정보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무엇을 검색을 했는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어디에 전화를 했는지, 통화한 시간은 얼마인지, 또 문자는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이 전화 로고 정보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하고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나와 있네요. 네네, 그 맞습니다. 여행사에 통화를 하니까 그게 떴나 보다. 여행사에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가 기록에 남는 거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 이런 것도 뭐 IP 주소, 그다음에 예. GPS 신호, 기지국 이런 정보도 다 수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보다 더 날 잘 알아요. 정말 그렇죠.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네. 그는 알아. 그렇죠. 와. 그래서 이 구글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저희가 쓰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스마트폰도 있고 크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구글 검색 서비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일상생활에 쓰는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는 거죠. 네. 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돼 있으면 소위 말해 앱 개발자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앱이 있잖아요. 그럼 메타가 여기에 접근을 해서 파트너사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돈을 내고 파트너사로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정보에 접근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 얘는 어떤 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앱이 많이 있으니까 골프에 관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골프 정보를 올려주는 거죠. 지금 채팅창에서 예. 아주 급한데 알려달라고 네. 어떤 분이 예. 그럼 내가 내 휴대폰에서 그 성인 사이트에 뭔가를 검색을 했으면 네. 우리 집에 같은 IP를 쓰는 다른 패드나 다른 노트북에서 그런 광고가 뜨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나 빨리 기면 기라고 얘기해주고. 굉장히 실무적인 문제라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안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왜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좀 전에 같은 누군가가 IP 는 그렇게 뜬다며. 트래킹을 했을 때, 예. 네.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케이 했을 때. 그렇죠. 저 사람의 정보를 내가 한번 특정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트래킹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누군가가 예를 들면 광고회사가 내가 진짜 저 사람을 트래킹을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건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겠다. 아, 그러니까 그런 그냥 IP가 경우에. 같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쵸. IP가 같아. 어디 한번 오케이 이거는 그럼 같아. 그럼 다른 거 뭐 같은 게 없나 보고 나서 네네. 이건 분명히 김상훈이야. 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아하. 이게 단편적인 정보들 가지고는 이 사람을 특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사실 행태 정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인 정보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익명 정보에 가까운 건데.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행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 그러면 트래킹이라든지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범인을 알겠습니다. 추적할 때 쓰는 거잖아요. 네. 괜찮답니다. 예. 자주 보시면 안 될 것 같아. 자주 들어가면 걸릴 것 같네. 불량공주님이 네. 신랑 몰래 어. 주식 사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네. 검색해봤는데 그 종목을 어. 신랑이랑 TV 보는데 그 떴대요. 어떡하나. 아 정말. 야. 모르셨겠죠. 그 바깥 분은 모르셨을 맞아요. 텐데. 브라우저에 요즘 시크릿 모드 저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시크릿 모드 같은 것도 있어. 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밀이 생기는 없는 건데 세상이네. 예.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하나 띄워드리면 이게 저희가 말하는 맞춤형 광고의 유형이에요. 네. 이게 뭐 당사자 광고라고 해서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을 해서 어떤 물건을 사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 이런 건 어떠냐라고 이렇게 맞춤형 광고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네. 제 3자 광고 같은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많이 샀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예. 이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을 받는 거죠. 플랫폼 사업자가 누구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 뭐 네이버가 네. 될 수 있겠죠. 뭐 페이스북? 네이버나 뭐 페이스북? 페이스북. 내가 어디서 무슨 쇼핑을 했는지는 페이스북이 알 수가 없는데 원래는 알 수 페이스북이 없는데. 한국에 있는 주요 쇼핑몰로부터 이진우라는 사람이 뭘 사는지를 나한테 좀 줘라 해서 사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으면 가져갈 수 있죠. 나의 동의? 네. 막 쇼핑할 때 막 오케이 그게 그거 나다 동의 누른 것 같은데 그냥. 그렇죠. 뭐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그 행태 개개인들의 행태 정보를 모았다라고 하면 네, 예. 예.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을 특정을 해서 이 사람한테 광고를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트래킹이라든지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한다. 그렇게 한다. 야 이거는 근데 모으는 것도 문제지만 파는 게 진짜 문제네요. 파는 게 그걸 이제 해서 어디다 또 판다는 거잖아요.
뭐 정확히 구글에서 얘기를 하는 건 파는 건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파트너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파는 건 아니고 돈을 뭐 받을 거 그렇긴 아니에요. 하죠. 정확히는 정보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사들에게 돈을 받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 한국말로는 판다고 합니다. 또 정확히 No 전달을 해줘야 sell. 네. 근데 이게 그런데 구글이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십시오. 안 하겠다는 겁니까? 네. 저런 식으로 안 한다 이제. 네. 정확히는 저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조금 뭉뚱그려서 정보를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때 마이데이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구매 내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옷을 샀는지 뭐 신발을 샀는지 혹은 뭐 티셔츠를 샀는지 이런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금융회사들끼리 예. 근데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의류라고 뭉뚱그려서 전달을 해준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예. 네네. 예. 이런 것처럼 이런 정보도 예를 들면 그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얘가 게임을 하는데 특정 장르의 게임을 많이 하더라. 예를 들면 MMORPG라든지 뭐 퍼즐 게임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 그 게임 내에서 어떤 아이템을 획득을 할 때 광고를 많이 노출을 하잖아요. 예. 그 광고는 그 사람한테만 맞춤형 광고가 들어가요. 퍼즐형 게임만 계속 보여준다든지. 예.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정보가 가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는 그냥 게임 광고는 다 들어가는 거죠. 아, 무슨 맞춤형으로 말인지 들어가지 조금 않고. 너무 특정하지 않는. 너무 특정하지 않죠. 왜, 않는 근데 정보. 왜 특정해야 광고주들도 좋아하고 네. 그래야 광고도 잘 팔리고 구글도 돈을 버는데 네. 왜 그걸 뿌옇게 만드는데요? 구글이 웬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래킹을 하게 되면 누군가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그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나 봐요? 뭐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뭐 사실 구글이 굉장히 많이 애플도 어려움을 겪고 전환이 있잖아요. 아니 그 애플이 페이스북에 그걸 막는 건 네. 페이스북이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주한테 돈을 받으면서 애플한테는 감사하다고도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애플이 야 우리가 만들어 파는 휴대폰에 우리의 운영 체계로 이런 정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줬더니 페이스북만 좋은 줄 하네. 예. 안 줘 이놈아 라고 해서 안 준 거잖아요. 애플은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데 네. 구글은 왜 갑자기 또 그런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공식적인 이유는 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아무튼 구글도 막고 싶다는 거 그럼 맡기겠네요. 페이스북 같은 광고가 이제는 안 나오겠네요. 어려워지겠죠. 못 나오겠네요, 그죠? 네. 어떤 식으로든. 그 지난해 애플이 했던 것과는 조금 방식이 다르기는 해요. 예. 저 클레버 마주님이 저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뿌옇게 해야 더 많이 뿌려지고 돈도 더 받는다. 광고주가 지금은 여의도에 있는 40대 남자 중에 대머리인 사람에게만 딱 타겟팅해서 해줘라. 네. 그러니까 되니까 딱 그 사람만 하는 27만 건데. 원어치만 딱 광고하고 딱 할 수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뭐 예. 하여튼 40대. 하여튼 40대까지만 해줄게. 어. 뭐 그러면 40대 전부한테 뿌려야 되니까 2,700만 원어치 광고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근데 아예 광고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럼 네. 야 이 광고 말이 이렇게 되는 들여서는 것 안 돼. 같기도 이렇게. 하고. 어쨌든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취재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나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서 그걸 구글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혹시 예. 광고 아이디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고 아이디? 네. 제가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고 있으면 네. 제가 굳이 제 계정으로 구글 서비스에 접속을 하지 않아도 제 기록들이 다 구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들어가는 됩니다. 거예요? 네. 그걸 광고 아이디라고 하는 건데 김상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어허. 자꾸 나이키 스니커즈 검색하는 저 썸바디가 있다. 그걸 안다는 거죠. 그렇죠.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일종의 팁 같은 걸 수도 있는데 휴대폰은 이게 제 휴대폰이거든요. 예.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면 이 개인 정보 보호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서 이 광고 탭에 들어가 보면 이게 광고 아이디 재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넘버링 같은 거예요. 예. 내 휴대폰에는 있는 안드로이드 OS의 특정 아이디가 제품 있는 번호 같은 거군요. 거죠. 예. 그러니까 세 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건
저게 김상훈인지는 모르지만 네. 김상훈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맞습니다. 모든 게 저기에 쌓이는군요. 저기 쌓이는 그 거죠. 아이디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휴대폰이 살 때 아예 그냥 활성화가 돼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네. 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이걸 끌려면 이거를 비활성화로 눌러야 됩니다. 잠깐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오늘 좋은 거 배워가네요. 네. 여기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서 광고를 누르고 네, 맞춤 설정 선택 해제. 저거를 저 파란색 버튼 누르면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맞습니다. 되면 정보가 쌓이질 않는 거예요. 쌓이질 않습니다. 나쁜 놈들. 야. 그래서 선택을 보통은 다 선택을 할 때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저건 선택이 디폴트고 그렇지. 해제가 별도의 액션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런가 보죠. 정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몰랐어요. 행태 정보라고 하는 게 사실 개인정보 보호 법 체계에서는 굉장히 예. 좀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그 보호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예, 한국 같은 예.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니들이 행태 정보라고 하는 걸 수집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용 통제권이라고 하는 건데 예. 거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 조항을 만들어 놔라. 아하. 근데 찾기는 되게 힘든 거죠.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 만들어 거고. 놓긴 했는데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 법이 있어요? 저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법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네네. 애플은요? 그럼 애플은 가만 놔둬도 돼요? 제가 애플 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애플 거 같은 경우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이 광고 아이디는 애플에도 있습니다. 네. OS.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으면 김상훈 기자가 회사 돈으로 애플폰을 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있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거는 이 광고 아이디, 그러니까 이게 그 맞춤형 광고를 받겠다라고 설정이 돼 있어도 예. 내 정보가 그 행태 정보들이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쌓이지만 그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앱 개발하는 앱 개발사에서 여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겠다. 딱 요 정도 수준까지 발표를 했어요. 아직 네.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하반기에 그 베타 테스트를 해서 끝나고 나면 한 2년 뒤부터 적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하면 무슨 뭐 좋긴 좋은 변화인 것 같은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은 광고들이 많이 사라질 수는 있죠.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페이스북 주가가 그래서 요즘 크게 떨어진 거예요. 최근에 떨어졌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애플에서만 바꿨더니 예. 광고주들이 광고를 덜 하더라, 안 하더라 라고 하는 걸 페이스북 실적을 확인하고 네. 뒤늦게 팔더군. 난 이해가 안 가죠. 애플이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광고주가 줄어들 걸 알고 애널리스트들은 광고주를 인터뷰해서 페이스북이 이게 광고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라고 워닝도 하고 목표 주가도 내려야지. 네. 갑자기 어닝 쇼크 맞았다고 주가가 그냥 실적 발표된 다음에 내리더라고요. 쇼크 날 줄 몰랐나? 생각보다 더 쇼크였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참 그런 거 보면 허술해요. 원래 처음에 그 애플에서 발표를 했을 때도 페이스북 주가 굉장히 많이 내리기도 했고 당시에 예. 페이스북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그 애플이 정책을 바꾸면서 연간 100억 달러, 한국 돈 한 12조 원쯤 되죠. 네. 매출 손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도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아서 더 많이 떨어진 거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야, 그럼 뭐가 좀 바뀌겠네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타겟팅하는 광고가 사라지면 네. 네, 그럼 광고주들은 어떻게 광고를 하게 될? 그렇다고 광고 안 하지는 않을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배너 광고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일단 과거에는 특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광고를 타겟팅하지 않고 그냥 전체 그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걸 했잖아요. 예.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이 사람의 기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때려 박았는데 그랬던 와중에 이렇게 그 IT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여기에 행태 정보들이 쌓이면서 맞춤형 광고 시장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이던 와중에 이제 다시 또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브랜드 마케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브랜드 마케팅이 전체 뭐 일반 대중은 아닐 테고 기호가 있는 사람들을 묶어준다라고 하니 구글에서 아까 전에 보통 한 350개 뭉뚱거린 정보는 네. 받을 수 있다고 네. 했으니까. 350개 정도로 범주화를 해서 이 사람들이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를 해놓을 테니 그것만 가지고 광고를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좀 탄착군이 좁아지긴 하죠, 관역이. 네. 그 정도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광고주가 나 이렇게 타겟팅 아니면 나 안 해 이런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건 이제 못 하고 유일하게 구글이 좀 이렇게 대충 분류해주는 뿌연 데이터베이스는 있는데 네. 여기라도 해야 되나? 좀 더 돈 더 써서. 그래도 뭐 신문 광고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고. 그렇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광고는 하기는 해야 될 테니까.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좀 당연히 많은 분들은 야 왜 내가 검색한 거를 네가 알아서 광고를 꽂아 웃기는 친구들이네. 기분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그게 어찌 보면 나한테 강매를 하지 않는 한 편리한 거 아니냐? 그렇죠. 편리할 수 있죠. 다만 저는 내가 검색하고 내가 들어갔다가 안 사기로 결정한 예. 뭔가가 자꾸 광고로 뜨는 건 짜증나요. 그래서 내가 안 사기로 결정한 걸 좀 알아차려 줬으면 좋겠어. 한번 3번쯤 봤으면 안 사지 않겠어? 물론 그런 데도 계속 오더라고요. 다만 그건 그래서 안 사기로 한 거는 빼주는 그런 기술을 좀 더 정교화 시켜주면 좋은데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좋아할 만한 뭔가가 자꾸 떠야 예. 나도 그 소비를 통해서 만족하고 그도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지. 그걸 안 해주면 나도 있는 줄 몰라서 안 사고 내 주머니에는 돈은 남고 경제는 안 돌아가고. 아니 근데 좋아요, 요즘에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뜨면 뜨는 걸 더 안 사. 왜 얘가 나한테 이걸 자꾸 추천해주지? 하면서 일부러 더 안 사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걸 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애플처럼 그냥 동의를 하게 되면 삼자에게 제공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데이비드 리님이 같은 광고 취소하기가 있다네요. 아 그래요? 역시 반복 안 되게. 광고 반복 안 되게 그거 어떻게 취소하지? 광고가 이렇게 있으면 네. 거기에는 죽이는 버튼 아니면 없는데 요 광고만 나한테 나오지 말을 어떻게 할까? 데이비드 리님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십시오. 네. 근데 사실 조금 재밌었던 게 네.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처럼 해외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맞춤형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맞춤형 광고 때문에 좀 귀찮았던 혹은 섬뜩했다라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 정보를 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 안에서만 본인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 첫 사례가 아마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마이데이터 정도? 네. 그래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굉장히 드문데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정보를 일단 무조건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게 기본빵이고 예. 그 다음에 네가 싫으면 나한테 거부 의사를 밝혀라. 이게 문화이다 보니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맞춤형 광고를 활용을 했던 거죠. 우리는 못하게 돼 있어요. 기본이 일단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옵트인 방식이라 그래서 무조건 저희 동의를 얻어야 3자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의 얻은 건 애플이 얻어둔 거죠. 구글이 얻어둔 거고. 그러니까 그들도 쓰는 거겠죠.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똑같이 적용이 되기는 해요. 네. 근데 한국에서 똑같이 적용은 되는데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예. 여기서 그걸 바꾸기보다는 그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정도를 덜하게 맞춤형 광고를 해왔던 거죠. 한국에서는. 근데 한국에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되니까 예. 하지 않았던 플랫폼 안에서만 활용을 했던 그러니까 내가 한 검색어를 네이버가 저장했다가 네이버가 광고를 띄워주는 거는 불법이라는 겁니까? 불법은 이해가 안 아니고 되는데. 오케이를 해야지만 된다.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이버 내가 네이버에서 입력했던 거를 네이버도 알지만 네. 내가 아이폰이면 애플도 알아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애플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페이스북에 갖고 가서 쓰는 광고로 거죠. 쓰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 제기는 그럼 네이버도 네이버가 이미 알 테니 네이버도 알고 있으니. 네이버가 광고를 띄우지 그래 나한테 라는 근데 그렇게는 안 한다. 그렇게는 네이버, 안 하는. 카카오는 안 한다.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그 왜 안 하지? 정보당국 같은 게 정보당국을 하긴 뭐하지만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이 해외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개인들의 행태 정보를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행태 정보라고 해서 네, 네. 그래서 당신들이 충분히 고지를 하고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한테 그걸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 얘기를 해주지 않고 예. 그래서 이번에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실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실태 조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니들이 쓰고 있구나 이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네 조금 파악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가이드라인 조금 고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쓰지 말고 이걸 가려주겠다라고 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씩 휴대폰 새 걸로 바꾸면 이게 좋아요. 저는 어떤 거요? 내가 누군지 인연서인지 모르는 거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다 가져오잖아요. 기존 정보를. 기존 정보를 왜 갖고 와요? 주소록 정도만 갖고 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애플을 쓰는데 애플은 애플 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아, 그냥 옛날에 내가 깔았던 애플 포함하면 다 나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똑같이 나오더군요. 그냥 똑같이. 삼성 핸드폰도 그렇게 됩니다. 이어서 그 전송만 해주면 돼요. 그거 안 쓰시는구나. 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그만할래요. 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